생활형 도박을 할 것이냐, 인생 뭐 있어 하며 한탕주의로 경마를 할 것이냐를 제 경험담을 빌려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31살, 라스베이거스로의 도약, 사막 위의 약속. IMF 간의 삶의 궤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나는 31살에 뉴욕으로 건너왔다. 한국에서 불리던 호칭을 잃고 그저 고된 이민 노동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나의 삶은 오직 하루 $200의 노동으로 이루어졌다. 세탁소 딜리버리 트럭을 몰던 2년, 그리고 밤에는 흥미진 곳을 돌며 한인들을 태우는 낡은 한인 택시로 활용했던 자가용을 운전하던 3년. 내 젊음을 갈아 넣어버렸던 너무나 정직하지만 굴욕적인 일당이었다. 그날 또 어김없이 마지막 교대 시간, 동료 한인 택시 기사가 내 차 문을 닫으며 말했다. 오늘도 수고해요, 양씨. 나는 자가용 키를 움켜쥐었다. 5년의 굴레를 상징하던 그 쇠뭉치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는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200짜리 노동자에서 벗어나 이제 내 지력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모이건 선에서 발견한 승리의 공식. 그러다 우연히 코네티컷주의 대형 카지노, 모이건 선을 찾았다. 처음엔 지친 몸을 달래려 했지만 블랙잭 테이블에 앉는 순간 깨달았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해 처음 몇 번이 주말은 땀 흘려 번 돈을 잃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블랙잭이 단순한 운이 아님을 직감했고 도서관에서 카드 카운팅 기법을 연구했다. 밤늦게까지 딜러 흉내를 내며 계산 연습을 반복했다. 마침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규칙을 발견했을 때 테이블의 흐름이 바뀌었다. 뉴욕에서 하루 $200를 벌 때 나는 모이건 선에서 휴일마다 $300, $500, 가끔은 한 달치 일당인 $5,000를 따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내가 이민 와서 배운 가장 효율적이고 세련된 자본 운용 기술이었다. 내 여자친구 정민을 만난 것은 1년 전이었지만 그녀는 내 잠재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다. 오빠, 그만해. 5년 동안 $200짜리 노동은 충분히 했어. 이제 오빠의 진짜 실력에 맞는 큰 무대로 가야지. 정민의 단호한 말은 나에게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주었다. 5년의 고난 끝에 발견한 이 실력을 들고 자본주의의 정점으로 가서 모든 것을 되찾을 때가 왔다.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다. 사막 위의 약속. 나는 정민의 손을 잡고 낡은 자가용에 짐을 실었다.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을 가로지른 끝에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라스베이거스가 나타났다. 밤이었다. 사막의 암흑 속에서 갑자기 솟아난 이 거대한 도시는 수십 개의 카지노 호텔들이 내뿜는 황금빛 네온사인과 조명으로 스스로를 불태우는 금과 불이 폭포 같았다. 이 화려함은 내가 5년 동안 힘들게 번 $200로 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자본의 극치였다. 정민이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빠, 정말 영화 속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아, 저 화려한 불빛 아래에 숨겨진 건 돈이지. 이 도시는 탐욕으로 움직여. 그리고 나는 저들이 탐내는 돈을 빼앗아 올 거야. 내가 밤새워 연구했던 전략은 이 도시의 규칙을 꿰뚫어 보는 승리 공식이야.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5년 동안 땀과 서름으로 얼룩졌던 이민 생활이 너와 함께 1년 동안 다져온 결심과 만나 순수한 투쟁의 위지로 응축되었다. 저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는 건 나에게는 IMF로 잃어버린 내 인생에 대한 정당한 배상금이야. 나는 이 도시에 내 모든 것을 걸겠어. 여기서 나는 반드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어. 내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꿈이었고 나는 20일이라는 숫자로 그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나는 시동을 걸었다. 낡은 자가용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라스베이거스의 황금빛 불빛 속으로 뛰어든 것은 모든 것을 되찾을 희망으로 가득 찼던 날이었다. 나는 그 거대한 도시를 내 모든 것을 되찾을 정당한 배상금 위 무대로 보았지만 그 도시는 나에게 새로운 종류의 굴욕을 안겨주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덫이었다. 처음은 계획대로였다. 하루 목표 수익 $100에서 $300.
라스베이거스 근처의 낡은 모텔을 한 달 단위로 렌트해 살면서 블랙잭 테이블에서 기계처럼 카드 카운팅을 했다. 찔끔찔끔 따고 찔끔찔끔 잃었다. 생활형 도박. 노동으로 버는 $200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련된 돈벌이라고 스스로 위안했다. 정민과 함께 모은 돈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덕분에 가끔은 낡은 차를 몰아 장엄한 그랜드 캐니언의 붉은 노을을 보고 5시간을 달려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며칠간 자유를 만끽하기도 했다. 그때만큼은 5년간의 뉴욕 시절도 지금의 위태로운 삶도 잊었다. 라스베이거스가 나에게 준 일종의 가짜 자유였다.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이라 믿었던 라스베이거스 생활은 서서히 염증으로 변해갔다. 매일 밤 같은 카지노의 흥미진 테이블에서 딜러의 손짓과 싸우는 것은 뉴욕의 세탁소 트럭 운전만큼이나 지루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노동이었다. $200짜리 육체노동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300짜리 정신노동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민 역시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숫자에만 매달려 기계처럼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이 도시의 끝없는 탐욕에 질려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했다. 정민아, 우리 이 집 그만하자. 이래 가지고 언제 한국 가서 빵집 차려. 우리가 지키고 불려온 돈, 뉴욕의 땅과 모이건 선의 계산이 응축된 $8만. 나는 이 돈을 가지고 한 방을 결정했다. 하루에 찔끔찔끔 따는 도박 말고 내 모든 지력과 용기를 한 번에 폭발시킬 기회. 나는 정민에게 오늘은 좀 크게 해볼게. 기다려줘. 나는 짧은 말만 남기고 카지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새벽 3시, 베네시안 카지노의 가장 깊숙한 곳, VIP 룸. 낡은 후드티를 입은 동양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테이블의 최소 베팅 금액은 $100, 뉴욕에서의 내 하루 일당이 한 번의 베팅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곳. 나는 자리에 앉아 칩을 쌓았다. 욕망은 수면을 모른다. 첫날, 계산된 전략이 통하는 듯했다. 돈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8만 넘는 칩을 올려놓고 내가 자본주의의 정점을 정복하는 영웅이라고 착각했다. 밤새 딜러의 손을 꿰뚫고 카드 카운팅으로 승률을 계산했다. 하지만 해가 뜨고 나는 잠들지 않았다. 24시간을 넘어서자 피로가 이성을 삼키기 시작했다. 계산은 흐트러졌고 손은 떨렸다. 그 순간 블랙잭은 내가 통제하는 자본 운용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키는 단순한 운의 괴물로 변했다. 힙미. 내 목소리는 이미 쉰 채였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칩들은 빠르게 녹아내렸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8만 내 눈앞에서 증발했다. 나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테이블 위에 남은 단 한 개의 칩을 보았다. 만 24시간. 나는 VIP 룸에서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듯 나왔다. 물거품이 된 약속. 모텔로 돌아왔을 때 피곤해 먼저 돌아간 정민은 잠에서 깨어 흐릿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올인되어 돌아온 내 초췌한 모습을 응시한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8만 2배, 3배 튀기려 했던 그리고 한국에 가서 차리려던 프랜차이즈 빵집의 달콤한 냄새도 사라졌다. 미안해, 정민아. 우리는 라스베이거스를 떠났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했던 그 도시를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등졌다. 라스베이거스의 불빛은 더 이상 배상금이 아니라 내 어리석은 탐욕을 비웃는 차가운 네온사인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허드레실이라도 구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지만 곧바로 다시 뉴욕으로 떠났다. 정민은 거기서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낡은 자가용을 몰고 또다시 수천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번 여정 끝에 나는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그토록 지겨워했던 생활형 도박은 적어도 나를 지켜줬지만 그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VIP 룸에서 한 번에 크게 한몫 쥐려 했던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패배했다. 그 순간 이성적인 계산가는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도박꾼만 남았던 것이다. IMF로 잃었던 시간과 꿈은 20일이라는 숫자로 되찾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까지 앗아갔다. 나는 눈물 없이 그저 묵묵히 다시 지옥 같은 이민 노동의 현실로 복귀했다. 사막 위의 약속은
결국 짧은 봄날의 꿈이었다.